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에요. 뭐냐? 정말 유튜브가 만들어진 이래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특별한 일이에요. 제 표정이 너무 너무 밝아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 자체가 셧다운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마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지금 유튜브가 셧다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썸네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똑딱똑딱 시간도 10분 전에 딱 틀어놓으려고 음악과 함께 준비하고 딱 라이브를 누르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분 전이죠. 그때 딱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팍 멈춰가지고 저는 제 아이디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윤스키 CTO 황태현 선배님께서 이렇게 좀 쫙 봐주셨는데 아니에요. 유튜브가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사실은 연관이 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녹화하려고 했던 그 방송 장비에서 그냥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라이브 방송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올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48번째 시간으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오늘 주제로 가져온 것이 바로 1년 동안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배운 것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배운 것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일단은 계신 분들이 여기 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도 여쭙고 소통하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와 방식을 많이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강의 위주로 강의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소통할 대상이 카메라에 있는 그리고 가상으로 나중에 보시게 될 또 시청자들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는데 한 55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좀 부담감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들어가 보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을 생각하면 절대 간략하지 않죠? 네,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월요일 저녁 9시만 되면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1년을 반복하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1년을 반복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습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십니까? 아직도 선택이 필요해요. 보통 습관하면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습관이 결국은 나를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양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부여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면 지속이 안 될 수도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48번째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게 습관처럼 매주 지속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어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여러분,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월요일 저녁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찌됐든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맞아요. 무엇이든지 시작이 너무 중요하고,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를 평범한 것이 아니고 비범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자, 그러면요, 저와 함께 비범하게 이 1시간을 보내보실 텐데요. 여러분, 선택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평범과 비범, 이 사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외쳤나 몰라요. 정말 48번 라이브 하면서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과 비범은 정말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평범하게 사시려는 분은 어차피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 안 들으실 거고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발전하기 원하셔서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갈 게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와주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채팅은 못 하셔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요.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아자아자 이런 것도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난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게 되면서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 오늘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그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튜브가 딱 셧다운이 됐는데 사실은 1년이 52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12월 30날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실질적으로는 5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꾸준히 했는데 어떻게 12월 마지막 주가 50번일까? 사실은요, 처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할 때 한 번은 진행 중이다가 끊긴 적이 있었어요. 뭐 라이브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공지는 올렸지만 실제 컴퓨터 조작도 잘 못하고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딱 시작해가지고 멈춰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하다가 멈춰가지고 그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일종의 방송사고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오늘은 제가 아니고 유튜브 자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라이브 진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제가 고 라이브라고 이제 라이브 시작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놓으면 일단은 진행이 되다가 뭐 끊겼다가도 다시 자동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셧다운이 돼서 아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요 녹화된 걸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시고요. 사실은 네, 벌써 훌륭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뭐 형님 하기에는 참 스승님 할 정도로 배울 점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참 겸손하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면서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익숙해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이 표현이 얼마나 처음에 호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친척 누나 중에 저보다 20살 위로 있던 누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누나 했는데 그게 편하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누나였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20살 위면 누나 형 이거 거의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딱 했더니 저희 아내가 결혼식장을 딱 나오는 순간 저한테 여보 이러더라고요. 정말 호들짝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오빠 하다가 갑자기 여보 하니까 정말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옛날 그 막 부모님 세대로 전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아직도 막 자기야 이러면서 막 오빠 막 이쁜 뭐 이러면서 막 이쁘니 뭐 그런 거 저희는 안 하긴 했는데요. 그런 거 하시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게 딱 했는데 처음에 딱 무엇을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에피소드를 그때 결혼식을 제가 브라질에서 했는데 오셨던 이모님께 여쭤봤어요. 이모님 이렇게 여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모님께서 잘했다고. 그래서 왜요? 하고 여쭤봤더니 중매로 결혼하신 이모님은 아직도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남편분하고 소통하신대요. 30년이 넘게 지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김시우예요. 시우. 그런데 이제 이제 정리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정돈하고 정리와 기록 그쪽에 정말 일가견이 있으신 그 선배님 한 분이 이제 오늘 만나 뵀는데 그분이 닉네임이 슈예요. 슈. 그래서 저희 딸하고 두 분이 그분께서 재밌게 놀아주셨는데 저희 딸이 시우잖아요. 이게 미국 친구들이 시우 하면은 발음을 못해. 스펠을 써주면 시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우를 빨리 하면 슈 되니까 슈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다 이래가지고 친해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친하게 지내시는 분한테 격식 있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그냥 야자해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신데. 그래서 저희 딸이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이렇게 한 지 3년 돼서 그렇다고. 3년 돼서. 그 딸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기호야, 내일부터 알아?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라. 그랬더니, 응? 하고 또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빵 터졌죠. 아빠라고 오랫동안 불러와서 아버지가 어색한 거야 라고 했더니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길었지만 호칭이 뭐 이 내용의 핵심 아니고 아무튼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윤스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인데 그래도 1년을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정말 형님을 도와드리는 것, 도와드릴 방법을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드렸을지. 채팅방 여기 가능하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했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게 도움 될까? 유튜브를 하시려면 이거 하세요. 라는 게 도움이 됐을까?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런 기술적인 걸 얼마나 아시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다 다르겠죠. 필요한 내용이 다 다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형님과 통화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조명을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카메라는 무엇을 쓰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라이브 썸네일을 디자인하시면 좋아요? 이런 내용이 형님한테 필요하신 게 아니었어요. 형님은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님, 일단은 첫 영상을 언제 올리실지 날짜부터 정하십시오. 날짜부터 정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달 날짜를 미리 정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제 깨달음이야. 첫 번째. 이건 뭐냐면요. 실행이 답이다. 1번. 실행이 답이다.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답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정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날짜가 정해지면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행이 답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뭐냐면 그 이제 김민규 교수님이실 거예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 정말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과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그냥 책에 너무너무나 간결하게 자세하게 마음 팍팍 꽂히게 써주신 책이어서 그 책 추천드리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트렌트 쉘턴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예요. 미식축구 선수고 프로로 입단을 해가지고 평생 꿈꿔왔던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데 거기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조차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꿈꾸고 이제 프로가 되면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 라고 상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그걸 딱 딛고 딱 나와가지고 영상을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제 풋볼 미식 축구는 안 되니까 이제는 뭔가 나의 지식을 세상과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는데 일주일 동안 한 명이 시청했대. 3주 동안 3명이 시청했대. 그리고 났더니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 거기 프로 팀에 있던 지인들이 이렇게 양을리는 거예요. 트렌트, 야, 너 이제 완전 인플루언서라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농담 섞인 것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자기가 평생 꿈꿨던 것을 잃어버리고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컸을 때 용기를 내서 뭔가를 딱 시작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고 아무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던지는 그 말은 심지어 농담이었다고 해도 이거는 비수같이 꽂히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농담이 아니고 약간 비하하는, 약 올리는 어떤 냉소적인 그런 마음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실행이 핵심이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튜브를 진행하는데 시작하기 잘했다. 일단은 시작을 했어야 됐다. 실행이 필요했다. 어찌저찌 했더니 1년이 지나가서 라이브를 48번이나 하게 된 거죠. 혹시 여기 시작하고 싶은데 실행하지 못하는 일, 내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다라는, 아마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당신 아니십니까?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제가요,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는데 너무 망설여졌던 건 올리면 너무 유명해질까봐, 책 쓰기를 망설였던 거, 책을 쓰면 노벨상 탈까봐. 농담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서 시작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행이 답이다. 실행하는 거죠. 유튜브여도, 글을 쓰는 거여도, 그 다른 거여도요,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아, 내가 아직 사람들에게 뭔가 좀 공개하는 게 좀 꺼려져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아직 지식이 좀 정돈되지 않아서, 뭔가 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쫙 확립되지가 않아서 유튜브 켜고 하는 건 좀 그래. 아니면 좀 하려면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준비하고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아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유튜브를 찍으실 때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로 찍어보시면 어때요? 글을 블로그에 올려도요, 비공개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글을 쓰는 행위에서 그게 본질이지, 올리고 공유하고 이건 비본질이, 이건 두 번째고요. 본질은 이거예요. 유튜브를 언젠가 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이러면요, 일단 시작이에요. 비공개지만 시작.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해보셔야 돼요. 왜? 원하시는 꿈이 그쪽에 있다면 해보시는 거예요. 빨리 하실수록 좋은 거죠. 빨리 하실수록 좋고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 있으면요, 자, 비공개로 해가지고 올려보시는 거예요. 비공개로 올려보시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실제로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나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어요. 비공개로 그냥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비공개로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라도 실행이 답이다. 만약에 이 길을 원하신다면, 유튜버로 평생 사는 건 아니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어떤 형태로도 나의 머리에 있는 게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즘은 유튜브 빼고 글 쓰지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심지어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도 있어요. 유튜브를 한번 찍으시면요, 이걸 음성만 따서 팟빵 같은 데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걸 딱 찍어가지고 글로 녹취하시면 이게 또 하나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이 답이다. 시작이 답이다. 한번 채팅방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5가지를 다 적으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면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아니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이스북에 한번 본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 캐나다 친구 하나가 거기서 직원으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잠깐 영상도 찍고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냥 커다란 공장 같은 데서 위에서 보니까
이런 회사가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야 하고 느낄 정도로 창의적이고 재미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거기서 딱 가면 페이스북에서 벽에 붙어있는 약간 그 회사의 DNA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국에 우리 옛날 교실에 보면 교훈 아니면은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 누구 만드신 걸 수도 있지만 설립자들의 이념 같은 것이 있고 어떤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러시아 고등학교에서도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이런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적혀 있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거와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결국 문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는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Done is better than perfect. 뭐냐면 done 하면요. 마무리하는 것. Better than 이거는 뭐뭐보다 낫다. Perfect. 완전 완벽하다. 야, 완벽한 것보다 완성이 낫다. 완벽한 것보다 마무리하는 게 낫다. 자, 페이스북 같은 데 오는 직원들은요, 굉장히 뛰어나요. 일의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그런 사람들,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뭔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요, 완벽을 생각하면 완성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여도 딱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주면 아무도 못 봐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하되 정말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 건 이게 결국 이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완벽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것. 심지어 완벽보다는 완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 게 페이스북의 DNA.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해서 마무리해내는지가 능력인 거죠. 저는 이게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제가 책을 이번에 출간했어요. 책 출간했습니다. 혼자 신났습니다. 네,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 은사님이신 또 글쓰기 멘토님이신 이은대 작가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중에 해밍웨이가 했던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요, 초고는 쓰레기다. 초고는 쓰레기다. 해밍웨이가 했던 얘기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하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초고는 쓰레기다.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초고를 딱 써놨더니 이것이 도무지 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초고를 40꼭지를 꼬박 썼더니요, 뭔가 부피는 나오는데 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쓰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 그렇게 되면 퇴고 작업을 거치는데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였나요? 해밍웨이가 쓴 책, 노벨상까지 받은 책, 무식한 거 티나네. 자, 그런데 해밍웨이가 쓴 책을 한 300번을 넘게 퇴고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 딱 가져갔더니 이제 마무리하셨군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해밍웨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요, 아직 퇴고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데드라인이 오늘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런 거장도 거기서 완성이 안 됐던 거예요. 완성됐다고 못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 즉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거든요. 완벽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완성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완벽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완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뭔가 지금 유튜브 이게 뭔가 해결이 되고 있나? 지금 유튜브 라이브가 단톡방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톡방에 이거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일단은 녹화는 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done is better than perfect.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이게 페이스북의 문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완벽이 아니라 완성이라. 완벽이 아니라 완성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거. 허밍웨이도 데드라인이 없으면 못 끝냈을 거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편집하는데 와, 5분짜리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몇 번을 찍었나 모르겠어요. 진짜 몇 번을 찍고 처음에 찍을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스키입니다. 윤스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스키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다 큰 어른이 바보 아닌가요? 내 이름 하나 말하는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잘하려고 완벽하려고 했더니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5분짜리 영상을 여러 번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한 번은 요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또 한 번은 요 부분이 마음에 들고 어떡하지? 라고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너무 완벽하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업로드도 못하겠고 런칭도 못하겠는 거.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시작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올린 건요. 아직 편집이 없고 전부 원컷이에요. 한 번에 올렸어요. 이유는 한 번 딱 찍어서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done. 일단은 마무리해보자. 영상 하나로 마무리해보자. 사실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것을 편집해서 올린다면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브는 일단 딱 틀어놓으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보면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다시 또 보면 이 말 왜 했지? 다시 또 보면 너무 조리가 없잖아. 다시 또 보면은 정말 좀 별론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냥 했어요. 왜? 완벽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정해진 시간에 완성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하실 때 완벽하지 않은데 마무리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브랜든 버처드의 인증 코치로 해서 저한테는 참 좋은 스승처럼 많은 걸 배웠는데 브랜든은요. 자기도 글 쓰는 작가고요. 블로그도 올리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을요. 딱 50분을 딱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집중한 다음에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내 글을 통해서 유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몰입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을 호흡과 명상과 이런 걸 상상하면서 그 50분 안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안에 나오는 아웃컴을 가지고 쫙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이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고 시험 공부를 하면요. 그 시간에 확 몰입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 후 시험이야 하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놀고 대충대충 하다가 일주일 후에 시험이야 이러면 갑자기 긴장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 시험 보기 하루 전, 1시간 전 그때는 초집중 몰입이 되잖아요. 자, 요 초집중 몰입력을 그 50분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일의 효율성과 집중력과 이런 걸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완벽이 아니고 done,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벽보다는 완성이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한번 이것도 두 번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실행이 답이고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보다는 완성이다.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거를 가져가시면 사실 유튜브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요. 저는 문자를 쓰는데 문자를 하나 쓰는데 며칠 걸릴 때도 있어요. 잘 쓰려고. 근데요.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그럼 확 몰입하면 중요한 말들이 팍팍 떠오르면서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팍 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 제가 공무원들 욕하는 거 아닌데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일반 공무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성과가 조금 높던 낮던 자신은 월급을 받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근데 비즈니스, 특히 사장 같은 사람은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더 신중하고 열심히 하게 돼요. 물론 사업하면서도 대충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 하시면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적성에 맞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일반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비즈니스 라이팅, 비즈니스에서 글쓰기를 보면요.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왜? 상대방도 바쁜 비즈니스인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자질구레하게 소설같이 쓴 거 못 읽고요. 그것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가끔은 마음에 상처받을 정도로 간결해요. 인사 안부도 없이 그냥 빡빡 보낼 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는 약간의 그런 몰입력, 그것이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핵심 아이디어를 전달할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좋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 거죠. 물론 그거는 그 틀에 맞는 거지만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리. 정해진 시간 안에 아웃풋을 내야만 하니까. 내기 위해서는 초능력을 내야만 하고 집중해야만 하고. 그래서 done is better than perfect.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일단 시작, 그리고 개선. 일단 시작, 그리고 개선. 제가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완벽은, 이 완성, 지금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완성은 사실은 진행형이에요. 완성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완성은 진행형이에요. 운동선수들, 예술가들, 한 가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사실요, 유튜브 라이브, 지금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요,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하지만 제 시선이 여기에 가 있으면 버겁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배우는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배워요. 기술적인 것도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선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저한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글을 남겨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왜? 유튜브는 제가 아니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한 해 동안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에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들으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너무 긴 영상은 1시간짜리는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우니까 쪼개서도 할 수 있었고, 조명도 어쩌면 배경도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개선하는 방법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팩폭 팩폭, 제가 켈리체 회장님, 파도녀라고 하죠. 파리에서 도시락을 싸는 도시락 파는 여자, 그래서 파도녀라고 있는데, 켈리체 회장님 거를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그때 진행했던 방이, 그때 뭐 그분과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집까지 스튜디오까지 올 수 없었고, 적당히 대충 이제 마이크 세팅과 이런 거는 사실은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거기에 방이 너무너무 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또 켈리 회장님 거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이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그때 남겨주신 댓글이 뭐냐면, 도대체 유튜브의 본질이 뭐냐,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본인은 신나서 방방 뛰는 거 좋은데 정말 그러려고 하는 거냐, 이게 마이크 소리도 조명도 여러 가지 것들이, 소리도 너무 듣는 사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피드백 몇 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 번을 제가 딜레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한 말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시작해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카메라도 조명도 그리고 마이크도 훨씬 좋아요. 아마 지금은 소리가 너무 불편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하는 유튜버의 역량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개선하고 완성하고 완벽에 다가가는 건 진행형이에요. 완벽은 진행형, 완성도 진행형. 시작해야 진행할 것도 있고, 시작해야지 개선할 것도 있고. 자, 시작해야 개선하는 것.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는 것들, 결국은 완성으로 가는 그 여정인 거예요. 공감되셨어요? 일단 시작! 그리고 개선. 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완성해서 짠! 하는 것. 물론 완벽을 비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웃풋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실행하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절대량이 차면서 질도 나오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단 시작, 그리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진행형으로 완성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되면 그 절대적인 양에서 완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완벽보다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완벽으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은 지금 한 번에 완벽한 것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완벽에 다가가는 수많은 완성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일단 시작하고 짠짠짠 계산하면서 가면 그 여정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거예요. 즉 완성도 완벽도. 우리 삶에서 완벽하려고 했다 시작 못한 거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있어요. 저는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은 아마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를 어쩌면 작은 완성으로, 미완성 같은 완성일지라도 완성으로 이어가시면 그게 많아지면 좋아진대요. 그거 믿고 라이브 했어요. 처음에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저 눈 보면서 소통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도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작했기에 개선이 가능했던,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했던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찍고 싶었거든요. 온라인 강의를 찍는데 혼자서 거울 보고 하는 것도 어색한데, 그래서 카메라 보고 하려면 연습밖에 없다. 연습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있죠.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거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끈기 있죠, 여러분. 끈기. 끈기가 영어로 뭘까요? grit? 아니면 consistency? persistency? 모르겠어요. 끈기는 무언가를 일관성 있게 계속해 가는 걸 끈기라고 하는데요. 자, 끈기는 의지가 아닙니다. 끈기는 땡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다. 끈기는 땡땡이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다. 끈기는 땡땡이다. 그래서 요 땡땡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유튜브가 문제가 생긴 결과로 제가 소통할 수가 없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끈기는 의지가 아니고, 끈기는 라이브가 방송이 되고 있네요. 잠깐만. 그럼 이거 퀴즈 내도 되겠다. 퀴즈 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계속 카메라 보고 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요거의 풀 영상은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너무 반가운데. 오현석 선배님, 김태성 선배님. 우와, 어디 계셨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잠깐 또 변경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잠시만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김태성 선배님. 아까 사랑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오호, 제가 아직 답을 공개를 안 하길 잘했다. 요거 상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뭐냐면요. 그거예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땡땡입니다. 두 글자예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땡땡입니다. 두 글자. 그거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화팅. 감사한데 답변은 아니고요. BK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과테말라에 계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아버지시고요. 김태성 선배님 사랑.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의 힘으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사랑의 힘으로 끈기는 그릿이다. 이거 너무 정답이야. 영어를 그냥 써주셨네요. 오현석 선배님께서 관심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맞춰주실 분 있으세요?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 영어로 치면 E로 시작하고요. 예, 단어가 긴데 EN으로 시작하고요. 한글로 치면 히읗으로 시작해요. 자, 초성 알려드립니다.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땡땡이다. 초성 드렸습니다. 이거 맞춰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자, 끈기는 인내가 아니라 땡땡이다. 요거를 꼭 가져가셨으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한번 댓글 남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써주세요. 안 올려주시면 여기서 시간 너무 끌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20분 남았나요? 네. 자, 허기. 창의적인 답변을 주신 오현석 선배님을 축하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글로 칠게요. 뭐냐면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히읗, 기억. 아이고, 히읗, 기억. 자, 지금 채팅이 어려우신 걸로 알고 아마도 지금 채팅은 안 되시지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말씀드릴게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요거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채팅방에 써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들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실행이 답이다 였고요. 두 번째는 완벽보다는 완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고요. 일단 시작, 개선. 자, 끈기는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에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 왜냐면요, 제가요, 지금 조충우 선배님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 뭐냐면요, 사람이요, 뭔가를 끈기 있게 하고 싶은데, 심지어 켈리치 회장님도 말씀하세요. 1조 원 자산가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끈기 있게 일들을 해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혼자서 끈기를 달성할 수 없다고. 끈기 있게 100일 동안 하나도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런데 환경을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책 읽기 끈기 프로젝트와 운동하기 끈기 프로젝트, 보디 프로필인가요? 사진 찍기. 그런 거 끈기 프로젝트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달성하시는 걸 봤어요. 유튜브 라이브를요, 제가 혼자서 50번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진행 못했어요. 그런데 하겠다라고 선포를 딱 하면서 환경을 만든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끈기 있게 했더라면 진짜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걸 끈기 있게 했다 했으면 내 건강은 달라졌을 텐데. 이걸 끈기 있게 했더라면 내 관계는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거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쯤을 잊지 않으신가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있으시면 한번 쳐주세요. 내가 이거를 끈기 있게 했더라면 이것이 달라졌어. 내가 이걸 끈기 있게 했더라면 관계든 재정적인 상태든 건강이든 내 업적이든 나의 지식이든 뭐든 달라졌을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정말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었다면 내 생각의 폭이 훨씬 넓었을 텐데. 독서가 너무 중요했는데 그거를 매년 결심만 하다 보니까 벌써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됐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소중한 관계. 내가 끈기 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쩌면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전화드리고 안부를 여쭤봤어도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건강하게 유지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 남는 관계 없으세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그 어떤 영역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영역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걸 끈기좋게 했다라면 다이어트
김태성 선배님, 다이어트.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다이어트를 꾸준히 했더라면 내 몸이 더 건강했을 거고, 어쩌면 옷을 입을 때, 샤워할 때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었어도 내 몸이 더 건강하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아쉬움 한 번씩 남으실 거예요. 자, 그걸요, 끈기 있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의지. 의지는요, 휴지통에 딱 갖다 넣으셔도 돼요. 환경이. 끈기는 환경. 여기 계신 분들요, 끈기 없는 분이 없어요. 환경에만 들어가시면요, 끈기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태성 선배님, 다이어트. 다이어트 끈기 있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요. 앞으로 다가올 1년 동안 다이어트 끈기 있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넣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나를 넣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태성 선배님, 다이어트 목표를 딱 올려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how to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끈기가 없어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게 선배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더라고요.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선배님의 환경의 문제라고. 그 환경을 바꾸면요,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50번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걸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시던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대가, 나를 움직일 대가. 딩동댕. 이놈의 치킨들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러요. 자, 그런데 이것을 끊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나를 부르는 치킨들의 목소리보다 이게 더 크게끔 만들어지면 돼요. 아주 간략한 법칙이죠. 자, 안녕하세요. 신인류 트루 웰니스 선배님, 김상임 선배님이시죠? 오늘 유튜브 이게 전체가 이제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라이브, 어떻게 제 라이브 시간과 딱 맞았어요. 우연의 일치 같은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1년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방송 사고도 있었지만 유튜브 자체의 문제로 이렇게 된 건 처음인데, 자, 어찌됐든 환경이 만드는 것, 환경이 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태성 선배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 어떤 거냐면 그런 대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로 얻게 될 유익까지, 그러니까 유익과 대가를 잘 조정하시는 게 요거를 이기는 거. 사실은 싸움이 여기거든요. 치킨이 나를 부르는데 치킨을 안 먹으면 100만 원이 생긴다. 치킨을 안 먹으면 어우 갑자기 내가 승진한다. 치킨을 1년 끊으면 강남에 집 생긴다. 그러면 끊으실 수 있겠어요? 김태성 선배님, 1년 다이어트 식단대로, 그리고 치킨의 부름을 외면하게 되면 강남에 아파트가, 지금 또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저는 뭐 부동산 잘 모르긴 하는데 아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생긴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다고요? 아, 이런 걸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자, 그래도요, 답이 있어요. 자, 김태성 선배님요. 김태성 선배님요. 건물보다 순간의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코칭 시간이면 찾아낼 수 있어요. 100% 찾아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건물, 돈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더 좋다는 거. 하지만 요것보다 가치 있는 게 존재해요. 치킨 먹는 것이 주는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놓고 시소 게임을 하시면요, 반드시 지키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 그 공사할 때 쓰는 그 T자 빔 있잖아요. I자 빔, 철근 묶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쌍둥이 빌딩 사이에 딱 놓으면요, 그 T자 빔은요,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나름 이렇게 커요. 그래서 거기 걸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요,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이걸요,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니고 거기 건너오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돈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신념이 강하신.
지금은 치킨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김태성 선배님께서는 강남 아파트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정도 화끈하신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정하시면 끝을 보실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녕하세요. 최리 선배님. 최진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자 빔을, 그 I자 빔을 쌍둥이 빌딩 위로 꼭까지 올라가요. 미국에 그 9.12 테러 때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100층이 넘는 데여가지고요. 거기는요, 건물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유연성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위에 있으면 그게 점점 커. 100층이 넘으니까 여기는 안 느껴지는데 저 위에 가면 이게 크게 느껴진다. 여기에 T자 빔을 놨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주면 걸어오겠냐? 아무도 안 가요. 심지어 10억을 준다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간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 상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게끔 하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치킨이 너무 좋아서, 그 행복이 너무 좋아서 그 어떤 것이 와도 끊기 어렵다. 저도 치킨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화이팅! 그런데요, 요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혜린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와주셨네요. 그러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반대편에서 강도가 2살짜리 내 딸을 들고 있으면서 안 돌아오면 던진다 라고 하면 목숨 걸고라도 간다고. 많은 부모님이 가실 거고요. 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여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담보로 한 명을 희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시소처럼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핵심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의 핵심 요소가 나한테 가치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따라오는 유익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나는 도무지 적용이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100만 원 걸어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직장인이든 지인이 있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제안 드렸을 때, 뭐 가상이었지만 저한테 100만 원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걸 안 하셨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100만 원 드릴게요 했더니 그때는 이분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요, 네, 치킨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태성 선배님, 제가 괜히 감히 그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치킨이 부르는 걸 어떻게 요즘은 그거 있더라고요. 뭐였더라?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유익과 대가라는 걸 잘 조정해서 만드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끈기를 가지게 되는. 저는요, 자매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구나, 자매도 장사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요, 잠을 안 자고 밤을 꼬박 새도 이 앞에 라이브 하기 위해 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밤을 꼬박 새고 라이브까지 와가지고 라이브 하고 뻗은 적이 2번입니다. 그렇게 했던 건 책임감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잤죠. 그런데 약속 때문에 했어요. 50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5년 후에 꿈꾸는 저의 미래를 봤을 때 이 과정은 필수니까 이왕 가야 되는 거면 빨리 가자라는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게 열쇠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살을 뺐을 때 유익이 치킨을 먹을 때보다 소중한 무언가의 가치를 찾는 게 있어야겠네요. 네. 사실 제가요, 요즘 하는 생각이에요. 인생에서는 행복을 미루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닐이구나.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미루는 것. 이것이 저희 딸, 어린아이 때부터 행복을 미루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구나. 저에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은 행복을 미루는 거더라고요.
치킨 먹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루는 것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그걸 선택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걸 원할 때는 견디는 것 그러면은 원하시는 걸 얻을 수 그런 끈기를 얻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마지막 5번째까지 마무리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5번째는 저에게는 유튜브가 성장의 환경이었어요. 유튜브는 성장의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유튜브의 특성상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물론 유튜브 종류가 다른 것들이 있지 요 입장이라면요. 이야기할 것을 생각해야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정리된 생각을 아웃풋해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뭔가를 인풋 받아들이는 시간과 그것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곱씹으면서 정리하는 시간 이것을 밖으로 뽑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 이것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하게 되니까 제가 그것을 그 내용들을 숙지하게 되고 그것이 제 거가 되고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1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 성장하기 위해선 유튜브를 하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어 유튜브는요. 아웃풋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들로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진짜 성장하려면 유튜브를 하자. 글을 쓰자. 뭐를 하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한번 써보시겠어요? 진짜 성장하기 위해선 뭔가 아웃풋, 전달하는 건데 그걸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내 이야기를 전하는 걸로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자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올해 내린 중요한 결정, 너무너무 감사한 결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고 불편했던 순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불편함 없이는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불편했기 때문에 성장이 왔던 것 같아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 이지원 선배님 내년에 유튜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년에 유튜브 한번 해보시겠다면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가 꺼져가지고 이게 라이브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영상은 녹화는 하고 있었고 이 전체 영상은 또 올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때 누군가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어. 정말 유익할 수 하네 라고 느껴지는 거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유튜브를 누가 보든 안 보든 했더니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유익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야기해도 되나? 라고 하는 정도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튜브가 되는 수많은 유익을 얻은 거예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실행이 답이다 였어요. 실행이 답이다. 지금 이게 꺼져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참여 못하셨을 분도 계신데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행이 답이다요. 실행이 답이다. 두 번째는요. 완벽이 아니라 완성이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일단 시작 그리고 개선. 일단 시작 그리고 개선. 그렇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끈기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5번째. 성장하기 원하시면 유튜브를 하십시오. 성장하기 원하시면 유튜브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5가지가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유튜브를 하면서 배운 거. 이지현 선배님 크크 올리셨어요. 날짜 올려주실지 안 올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려주시면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가지를 제가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해가 있으실 텐데 실행을 망설이셨던 것 그런 게 있으시면 아드님이 치셨군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10시가 됐네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튜브를 제가
라이브를 오늘 48번 진행하면서 제가 보석같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 그것들을 5가지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의 삶에도 적용을 보고요. 성과를 내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거기서 일단은 실행이 답이다. 그리고 완벽이 아니라 완성, 완벽이 아니라 완성.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면서 완벽이 아니고 완성인 것을 반복하면서 양질 전환의 법칙, 즉 절대량을 쌓자라는 것. 그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요. 네 번째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자. 끈기는 인내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저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웃풋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는 유튜브는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걸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시작이 미약하고요. 지금도 미약할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진행되면 이 5가지 원리에 따라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면 물을 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거기까지 간다고 믿어요.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증명해 보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건요.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의 제 모습을 그때 보시는 분들께 증거로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찍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작이 미약할 때 이 원리를 믿고 지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시작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시면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이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동기부여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당장 영상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지금 그래 나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로 했어 라고 찍어 놓으시면요. 지금 유튜브에 바로 올리지 않으셔도요. 나중에 그 영상은요. 보석이 됩니다. 보석.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48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셨다고 그리고 인사드리시는 금나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영드리고요. 오늘 언제 들어오셨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용 중에 와닿았던 거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거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말씀 들으시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우 올라올래? 제 딸이 여기 옆에 있어요. 제 사랑하는 딸이 나중에는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와닿았던 거 하나씩 남겨주시면 그거 코멘트 읽도록 하고요. 네. 그게 아니셔도, 10시 3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이 아니고 비범을 선택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끈기가 아니라 환경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김태성 선배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딸내미 지나갔어? 일로 와봐. 저희 딸이에요. 우리 딸. 제가 읽느라고 딸이 지나간 걸 못 봤어요. 여기 과테말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저기로 인사해요. 저기 안녕하세요. 나중에 더 자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우리 시우가 나올 때가 제일 반응이 핫하신 것 같아요. 시우가 답이다. 할아버지, 시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시우가 친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멋지게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 함께 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바이. 시우도 인사드려.